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사상 유례 없었던 기나긴 장마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네요. 현재 강원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 35도 선까지 치솟겠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식중독 위험도 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관리 유념해야 되는 그런 또 요즘에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5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 도시재생의 주요 사업 중 하나죠. 어르신 쉐어하우스를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밤에 함께하는 2020 원주 옥상영화제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8월 1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집중호우 피해가 1,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재미는 220가구 434명이며 126가구의 260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15개소 59가구의 111명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율은 공공시설이 98%, 사유시설이 34%입니다. 원주에서 2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참석자입니다. 이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동 동선은 추후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경복궁역 인근 집회 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은 이 증상 발현 시 즉시 가까운 보건소 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 3월 초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기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적인 유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 내 주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가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만 또 이를 계기로 원주시가 K방역 선도도시 구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시가 생명의료 건강도시를 추진하면서 K방역 선도도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역 6개 기업과 K방역 진단사업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번 협약에는 원주시를 비롯해 만도와 CU 메디컬 시스템, 필로시스 헬스케어, 연세대 원주 세브러스 기독병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그 단체들 또 기업들 의료기기 신사업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거나 또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인 만도는 수면 무호흡 환자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 시제품을 9월 중 제작해 식약처 허가를 거쳐 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이고요. 심장 충격기를 생산하는 CU 메디컬 시스템도 이동형 인공호흡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기업인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원주에 연구시설을 갖추고 모바일 원격 진료 앱을 통한 건강 데이터 측정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연세대 원주 세브러스 기독병원은 이들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임상실험에 활용하고 원주시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K방역과 관련한 기술 및 연구개발,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원주시가 로봇 실증사업 실증도시로 선정되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또? 네, 원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 실증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정부는 로봇을 10대 혁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해 물류와 돌봄, 웨어러블, 의료 등 4대 서비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로봇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돌봄 로봇은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감 해소라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돌봄 관련 로봇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최종 선정되었어요. 이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및 돌봄 인력 지원을 위한 로봇 활용 분야에 최종 선정돼 최종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원주시와 강릉 원주대 서큘러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총 200대의 로봇을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등에 보급해 어르신 교육 및 정서 케어에 활용하고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교육 안전 돌봄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강릉 원주대와 협력해 AI 기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분야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로봇 관련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자, 또 횡성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죠. 횡성 한우축제. 지금 뭐 횡성만이 아니고 전국 최고의 먹거리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올해는 결국 이제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이제 전환 개최되기로 확정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횡성 한우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 개최되는데요. 횡성문화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한우축제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대회 행사는 취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우 브이터와 농특산물 판매장, 대규모 공연 등은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횡성문화재단은 이달 중 온라인 한우 판매 등 구체적인 축제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실 축제 개최 여부 또 온라인으로의 그 전환을 놓고 좀 고심들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횡성문화재단은 횡성군과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등 유관단체와 회의를 열어 축제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지역인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79.3%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아쉽지만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고 소비자에 대한 감사 이벤트 등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횡성한우 축제는 올해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자, 원주 지역도 이 다음 달에 원래 댄싱 카니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문화재단 측에서는 좀 축소해서 좀 약간 그 규모를 줄여서 올해 또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또 시의원들 중에 또 야당을 중심으로 아예 그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도 좀 며칠 내에 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쯤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소설가의 방 오픈데이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소설가의 방 오픈데이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명 이상 팀 단위로 구성해 총 6개의 주제 중 관심 분야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작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주 작가의 멘토링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2명 이상 팀 단위로 6팀 선착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 역사박물관의 강원도 최우수 국립박물관으로 인정을 받았군요. 이 소식도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국립박물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제를 시행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는데요.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 역사박물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진흥법 규정에 의해 2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립박물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원주 역사박물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도에서 90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63.6점인 것을 감안하면 전국 기초박물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했는데요. 원주 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원주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해 하반기죠. 국토교통부가 시행했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 원주시의 봉산동 또 중앙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건데 원주시 봉산동의 도시재생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죠. 어르신 쉐어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준공됩니다. 어르신 쉐어하우스, 또 고령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원주시 봉산동이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의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되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 규모와 유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 76곳의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이때 선정된 원주시 봉산동은 봉산천 흐르는 산림과 모심의 우물마을이란 사업명으로 주거 정비 지원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어르신 쉐어하우스와 주차장, 공원 2곳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센터와 어울림센터도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수미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봉산동 도시재생 사업은요,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 주거지 지원형이라 하면은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돼 있고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이 보통 선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우리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행정 1번지였는데 그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다 신도심 그리고 혁신도심 뭐 이런 쪽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낙후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도 60대 이상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돌봄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을 세웠는데, 생명모신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는 곳을 이제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 이제 건강 이제 케어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상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전부터 바라시던 것이 동네에 이제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모신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어르신 한방 찜질방까지 이제 조성이 되고 건강 관리 하실 수 있는 그냥 운동 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생명모신 커뮤니티 케어 센터 조성 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이군요. 어르신 쉐어하우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우선 원주시 봉산동의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도로 주택 정비, 또 경관 개선 사업이 있고요. 고령 인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 한방 착집, 그리고 공예 공방이 운영됩니다. 원주시 봉산동이 도시재생 첫 사업으로 어르신 쉐어하우스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사에는 서울에 위치한 문화도시연구소도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이 문화도시연구소란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주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짓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도시연구소의 건축가와 전문가, 또 대학생들도 이번 신축공사에 봉사자로 참여했는데요. 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원주시 봉산동 어르신 쉐어하우스는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4개의 원룸이 들어서는 원룸형 임대주택은 고령 인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쉐어하우스 입주민 대상자와 기간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수미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어르신 쉐어하우스는 기존의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그 원주 의료사회 협동조합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던 할머니의 집을 좀 이제 증축하고 이제 확대하고 이제 기존의 낡은 시설을 다시 재건축한 새로 올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어르신 쉐어하우스가 이제 완성이 되면 봉산동 주거지 지원형의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9월에 입주하실 수 있으신데 집수리 사업하는 동안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여기 거주민이시니까 그분들이 잠시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장소를 우선은 먼저 제공을 하고 원주시 복지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부처 협업을 이루어서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원주 의사협의라든지 이렇게 여러 부분 단체께서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그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예요. 네. 또 원주시 봉산동 이번에 도시재생과 연계되었죠. 이 동네 행복 사업에도 또 선정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네, 원주시 봉산동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동네 행복사업 대상지에도 선정됐는데요. 이 동네 행복사업이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거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동네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 정비를 연계한 마을 단위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가운데 원주시 봉산동을 포함해 6곳을 동네 행복사업 선정지로 선정했는데요. 동네 행복사업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봉산동에는 집수리가 필요한 곳뿐만 아니라 공폐가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동네 행복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독립예술영화를 여름밤에 도심 옥상에서 야경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2020 원주 옥상영화제 올해 개막합니다. 올해 일정과 또 어떤 영화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옥상영화제 고승현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옥상영화제 올해가 벌써 4번째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4번째가 되고 하고 있는데, 이 옥상영화제 취지가 어떤 거죠? 네, 옥상영화제 취지는 원주에서 사는 청년들이 이제 함께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나누고, 원주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장편영화들을 볼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공간들이랑 옥상들도 소개하면서 뭔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공간의 매력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올해 영화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영화제 일정은 8월 26일부터 29일, 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요. 예. 예, 수요일은 늦은 저녁 7시에 상영이 시작되고 27, 28, 29일은 저녁 8시에 상영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오문화센터이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늦은 저녁 7시, 그리고 27, 28, 29일은 이제 8시에 상영이 되는데, 네. 온문화센터, 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 쪽이죠? 원주 초등학교 맞은편이라고 하면 설명드리기 편할 것 같아요. 옛날 원주 도서관 자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옛날 봉산동 원주경찰서 바로 옆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원주경찰서 옆에 원주초등학교 건너편에 온문화센터 옥상. 네. 이 넓은가요, 옥상이? 옥상이 좀 평소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협소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좀 작은 옥상에서 좌석간의 거리집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이 준비된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는 총 7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편의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장르적으로도 상당히 되게 다양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부터 애니메이션, 극영화까지 해서 뭔가 평소 접해보지 못하신 색다른 영화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조국산 영화제 매년 간판으로 또 들고 있는 강원 단편선 섹션이라고 있어요. 강원도권 출신 감독님들이 만드신 단편 영화들을 모아가지고 온 섹션이고요. 네,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시는 강원 영화인들을 보실 수 있는 섹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만 또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뭐 네. 정말 많은 분들 또 모시는 것도 부담이 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 좀 큰 차이가 있겠죠. 전년하고 비교해서요. 네, 그럴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매년 상영할 때 이제 한 회차에 200여 명 관객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시는 분들의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해서 한 섹션에 50명의 관객분을 모실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좀 찾아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저희가 이번에는 찾아가는 원조옥상 영화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원주시 찬물문화도시 지원센터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고 관객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옥상을 모집층이 있어요. 그래서 옥상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획단원들이 상영할 수 있는 상영 장비들을 들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도 집에서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뭐 개막 공연이라든지 감독과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또 이제 즐기실 수 있고요. 네. 아, 그 우리 집 옥상이 영화관이 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옥상 없으면 안 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영화 성년과 함께 또 다른 부대 행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 저희 영화제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감독님들과 배우님이 오시는 영화제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해서 상영이 끝난 다음에 영화를 만드신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환상의 마루나라고 있는데 이 영화가 상영이 끝난 다음에 별점 5점을 주신 시네21 송경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네토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영사다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터 작업을 하시는 프로파간다 최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영화 포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강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영화를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 이게 줄임말이 영사다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영사다방이 뭔가 있습니다. 예. 입장은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원조옥상 영화제는 매년 무료로 시민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전 예약제로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관객분들을 믿고 사전에 뭔가 예약금이나 이러한 부분 절차 없이 무료로 예약을 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네. 많이 고민되는 게 소위 얘기해서 노쇼. 맞아요. 네. 예약하고 또 무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네, 이런 걱정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관객분들을 믿고 좀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관객분들에게도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오시지 못하면은 다른 관객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말 꼭 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만 미리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사전 예약이 근데 지난주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50명의 관객분들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석 중에 10석은 이제 영화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제 온문화센터 인근 주민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모집 중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40석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원조 옥상영화제 SNS 그리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원 제한이 상당수 있고요. 또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 또 평소에 또 영화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또 시간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좀 서두르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또 영화도 관람하시고 이 건강도 지키고 좀 여러 가지 잡아야 될 토끼들이 참 많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 옥상영화제 고승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